한 주의 마무리 주말의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30일 금요일 특집으로 함께하는 강원 매거진 7 새로운 강원 특별자치시대 진행의 아나운서 강민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곤입니다. 특집 새로운 강원 특별자치시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강원특별법의 분야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도움 말씀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병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추진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강원특별자치법을 담당하고 있는 추진단장 황병관입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 자문단이신 홍영득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의 홍형득 교수입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법 자문위원으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황병관 특별자치 추진단장님 그리고 홍영득 교수님 모시고 새로운 강원 특별자치시대 강원특별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년간 쌓여있던 규제를 걷어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발걸음.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이 특별해지는 내일. 농촌의 활력을 되찾고 경제가 되살아나는 내일. 자연과의 공존을 우리 스스로 고민하며 새로운 가치를 찾는 내일. 첨단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당차게 세계로 향하는 내일.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 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네, 강원도가 무려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6월 8일엔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이 전격 시행되기도 했는데요. 네, 단장님. 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성과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인물을 그릇에 비유하곤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이전 강원도와 비교하면 큰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물이 적다는 거죠. 이번 2차 개정으로 4대 규제 완화라는 내용물을 채웠습니다. 채워진 내용물의 성과 의미를 살펴보면 계획 수립 시에는 실질적인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사업 집행 시에는 지역 주도 발전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자기 결정 권한의 예는 땅에 해당하는 산지, 농지의 대폭적인 활용 권한이 생겼고 지역 주도 발전이 가능했다는 예는 환경 영향 평가 권한이 환경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넘어왔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강원특별법 시행 첫날에 홍천 남면 도로 조성을 위한 환경 영향 평가 1호건이 접수되었고 환경청이 아닌 우리 도청 산림환경국 직원분께서 직접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최근 시행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으로 인해서 그동안 강원 지역에 불합리하게 작용했던 규제들을 확 걷어낼 수 있게 됐는데요. 교수님, 이번에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우선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18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하고 국무조정실이라든지 해당 중앙정부와의 어떤 그런 긴밀한 협의를 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도민과 지역 의원을 총동원한 이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한 것이 가장 큰 어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 2차 개정에서는 강원도가 희망했었던 137개 조항 가운데서 61%인 84개 조항만 우리가 얻어온 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절반의 성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렇게 강원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낸 강원특별법, 정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분야별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산림 분야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제 이름은 황지혜. 아직은 청춘 33살. 앞으로는 관광도시 강원도가 뜬다는 희망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고성에 왔습니다.
그렇게 카페 사장님이 된 지도 언 2년째. 어서 오세요. 완벽한 사장이라면 매 순간 밝은 미소와 친절한 서비스는 기본입니다. 손님, 음료가 고민이세요? 혹시 다방 커피처럼 달달하니 크림 들어간 게 좋으세요? 아니면은 탄밥 누룽지처럼 구수한 게 좋으세요? 뭔 소리야? 아셔츠 한 잔 부탁해요. 네. 하지만 그런 제게 최근 고민이 생겼습니다.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수고하시오. 자, 오늘은 몇 잔이나 팔았으려나? 뭐야, 3잔밖에 못 팔았어? 휴가철이 끝나고 나면 항상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 같은 매출에 나날이 근심만 들어가는데요. 역시 현실과 상상은 다른 걸까요? 어서 오세요. 명옥이모. 지혜야, 얼굴 표정이 왜 그래? 뭐 고민 있니? 이모, 저 진짜 고민이에요. 아니, 대박 날 것 같아서 인테리어까지 싹 다 해서 새로 차린 가게인데 저 오늘 몇 잔 팔았는지 아세요? 한 10잔? 10잔이라도 팔았으면 소원이었겠다. 저 오늘 3잔 팔았어요, 3잔.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적자 날 것 같아요. 3잔 고민할 만하다. 지혜야, 근데 그건 네 커피가 맛이 없는 거 아니냐? 이모, 우리 집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데 알잖아요. 알지. 네가 하도 시무룩해 하길래 내가 좀 농담 좀 했다. 기분 좀 풀어줄까 해서. 저 지금 장난칠 기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알았어. 이모 커피 한 잔 부탁할게. 네, 맞죠? 응? 참, 명옥 이모는 내 속도 모르고. 잠깐. 근데 이모네 가게도 장사 안 되는 건 똑같을 텐데. 명옥 이모는 어떻게 저리 여유로운 걸까요? 뭐 좋은 방법이라도 생겼나? 자, 맛있는 커피 나왔습니다. 땡큐. 그런데 있잖아요. 이모는 걱정 없어요? 요즘에 이모네 식당도 장사 잘 안 된다면서요. 그렇긴 한데 나는 마음속으로 희망을 품고 사니까 지금의 시련쯤은 이겨낼 수가 있지. 희망이요? 무슨 희망? 아이고,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선배 주민으로서 알려줄 수밖에 없지. 너 생각해봐라. 거기 통일전망대 쪽에 뭐가 있는지 한번 말 좀 해봐. 그쪽에 전망대랑 6.25 전쟁 체험 전시관? 그리고 그 아래 DMZ 박물관. 그리고 또 우리 동네의 자랑거리 고성 통일 전망대는 날씨가 좋으면 금강산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북쪽과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근방의 산지가 보전산지, 심지어 일부는 민북지역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현재 특별한 시설이 새로 지어질 수 없는 상태이기도 하죠. 그거 말고는 산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 바로 그 산. 여태까지는 그 산이 보존산지다 뭐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잖니. 그치. 근데 산림 이용 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편의점도 들어올 수가 있고 관광지로 더 많이 개발될 수가 있고 게다가 1호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겠니? 헐, 그러면은 관광객도 늘어나고 우리 상권도 살아나고? 그렇지. 이제 이해를 좀 하는구나. 그러니까 마음 좀 내려놓고 얼굴 좀 피고 좀 웃으면서 지내봐. 복도 웃어야 들어온다고 하잖니?
네, 감사해요. 커피 맛있게 드세요. 명옥 이모의 이야기를 들은 뒤로 저는 더 이상 그 무엇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내리막길 뒤엔 오르막길이 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니까요. 앞으로는 새로워진 강원특별자치도처럼 저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볼게요. 산림 분야 영상 잘 보고 왔습니다. 재연을 통해서 만나보니까 어려웠던 내용도 술술 이해가 되네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산림이용진흥지구 1호로 고성통일전망대가 추진 중이라는 내용인데요. 안 그래도 이 고성 북부권이 금강산 관광 중단 등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침체돼 있습니다. 특별법이 새로운 동력이 돼야 할 텐데 단장님,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례 유형은 중앙부처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거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할 사항을 자치법규인 조례 규칙으로 규정하고 또 우리나라 법률 1600여 개 어디에도 없는 제도를 특별법에 담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세 번째 유형으로 도지사가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하면 그 지구 내에서 산지관리법 등 각종 규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는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시군 사업계획을 받아본 결과 총 46개의 사업계획을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고성통일전망대 개발 사업을 1호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성통일전망대는 우리나라 대표 안보 관광지이지만 기존 시설이 노후되어 관광객 불편이 많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생태 탐방로, 홍보 판매 시설, 출렁다리 등을 새롭게 신설할 수 있습니다. 그간 침체되어 있던 고성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민원 처리 과정도 궁금한데요. 지자체에서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을 원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예, 우선 전제 조건은 고성통일전망대 개발 사업처럼 사업성을 갖춘 사업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민간 투자자 등이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원하신다면 해당 지역의 시군을 통해 도에 지정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도에서는 신청된 사업을 검토하여 진흥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개발계획을 토대로 산지는 산림청장, 환경영향평가는 도지사 등의 관련 부처와 사전 협의를 이행합니다. 마지막으로 1년의 협의 과정을 마친 후에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통해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결정합니다. 네, 강원 면적의 82%가 산림이다 보니 이걸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정말 무궁무진한 가치를 만들어낼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교수님, 이 산림 규제 완화로 인해 강원도에 퍼질 기대 효과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노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우리 단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강원도는 사실 뭐 전부가 산림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산림 이 도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어떤 그 산지관리법이라든지 백두대간보호법, 산림보호법 다양한 어떤 그런 그 2중, 3중의 규제에 묶여가지고 활용이 되지 못했던 어떤 이런 부분에 도민들의 갈증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산림 규제가 완화가 되게 되면 관련된 분야의 어떤 그런 그 목재 산업이라든지 이 관광 산업, 치유 산업 같은 이러한 그 분야의 그 민간 투자가 활성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부분에 명심을 해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잖아요.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전적인 어떤 그런 그 개념으로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그런 안정과 통합, 환경의 어떤 그런 그 보전이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그런 그 현재와 미래 세대의 어떤 그런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그 경제 성장 전략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혹시 우리가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그 특별한 어떤 그런 그 좋은 어떤 그 기회가 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게 이제 관건이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그 규제 완화로 인해서 혹시 산림의 훼손이나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어떤 그런 그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개발뿐만 아니라 보존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그 개발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강원도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농지 분야에 대한 내용을 보고 오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엄마, 왔어. 이렇게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올 것 같은데 무슨 밭일이에요? 농사 좀 그만 짓자니까요. 아유, 그냥 소일거리 삼아 하는 거야. 이거라도 해야지. 어?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봐 병나지. 아유, 안 되겠다. 내가 내년에는 여기 이 밭 싹 다 처분할 거예요. 아들, 이 밭은 함부로 건들면 안 돼. 큰일 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나중에 말해줄게. 이 밭을 건들면은 절대로 안 돼. 알았지? 예. 저희 엄마가 저희 밭을 싹 다 처분하겠다고 했더니 그 밭은 절대 건들면 안 된다.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 테니까 제발 건들지 말아라 막 신신당부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저희 밭에 아주 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토지 변경 불가, 절대 농지. 한마디로 말해서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거죠. 왜? 무슨 일인데? 너도 잘 알 거야. 이 밭을 함부로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이 밭은 궁예가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땅이야. 악지 중에 악지야. 구술해보죠. 야, 하리마. 아니, 규제를 풀어야 한대잖아. 헤헤! 절대 농지! 해제요! 네, 그동안 자투리 농지도 이른바 절대 농지라고 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속이 다 후련합니다. 단장님, 예. 이렇게 좀 개발에 제한을 받는 농업진흥지역 어느 정도인가요? 농업진흥지역이 좀 해제가 되면 어떤 식으로 개발이 좀 가능할까요? 예, 농지 면적을 헥타르 단위로 표현하면 규모가 너무 커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율로 표현하면 그나마 좀 쉽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 농지 면적은 10만 헥타르인데 이 중 농업진흥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45%입니다. 무엇보다도 철원의 경우는 전체 농지 면적이
105%나 됩니다. 이러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작물의 경작과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닐하우스, 용수개발, 저온 저장고 설치 등 아주 제한된 행위만 가능합니다. 농담으로 궁예가 다시 태어나도 궁궐을 지을 수 없다 그럽니다. 앞서 설명드린 산지에 산림이용진흥지구가 있다면 농지에 적용되는 것이 농촌활력촉진지구입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하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고 시군 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농지 이용이 가능하며 주택과 편의시설은 물론 체육시설, 문화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네, 농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지가 있어도 힘들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세금만 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규제를 풀 수 있어서 참 다행인데 벌써부터 지자체마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예, 종전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려면 도로 신설과 같은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하면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는 법이 통과된 지난해부터 1년간을 준비하여 시행령과 조례 등을 완비하였습니다. 이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을 받은 결과 강릉, 평창, 철원 등 6개 시군에서 사업 계획을 접수했습니다. 예컨대 강릉의 경우 지방 정원 사업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현재 접수된 사업 계획을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금년 내에 빠르게 해당 촉진지구를 지정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3년 한시적으로 제한 면적에 한해서 규제를 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또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그야말로 골든타임이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 환경과 그 농지는 3년 한시 특례라는 점이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우리가 더 이상 어떤 그런 거 구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건데 특히 말씀하셨지만 농업진흥지구의 어떤 해제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과연 이 4년 내에 할 수 있을지를 우려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 강원도에서도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3년 제한 조항은 사실 제주특별법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 강원도부터 처음 이게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북에도 이러한 그 제한 조항이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될 부분에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그 특례 적용 절차를 간소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전 준비가 되어야지만 제한된 어떤 그 시간 내에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어쨌든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특례와 한시 조항 같은 경우에는 실행 계획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번엔 국방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원자치도는 군부대가 특히 많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국방 분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화천에서 농사를 지은 지 어언 30년. 군납으로 자식 같은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에휴, 빵 꺼지겠어,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내년엔 그냥 군납 포기하고 다른 작물 심어야 될래나 생각 중이다. 아니, 잘하던 군납을 왜 갑자기 포기해요? 올해까진 수의계약 비율이 70%가 유지가 돼서 하던 대로 농사 짓고 물량 납품하면 됐는데 내년부터는 경쟁 입찰 비율이 오를지 모른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 양파나 마늘은 당장 올 가을부터 심어야 내년에 수확할 수 있는데
이모도 지난번에 갑자기 군납 포기해야 되지 않았어요? 맞지. 재작년인가? 군부대 김치 재료에 쓰이는 배추와 물을 납품해오던 제 동생. 하지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아니, 김치 완제품만 갑자기 납품받는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우리 배추랑 무는 어떻게 하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가공된 김치만 납품받겠다는 군부대의 연락에 당장 배추와 물을 판매할 곳이 없어진 상황. 기껏 키운 배추와 물을 헐값에 팔게 되고 동생은 결국 군납을 아예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너희 이모도 수십 년간 해오던 군납 포기하고 다른 품목으로 농사를 짓잖아. 그렇지. 군부대에 배추랑 무랑 납품하던 농가가 70곳이 넘는데 그 농가들이 갑자기 그냥 다 다른 품목으로 농사를 지으니까 시중에 물량이 넘쳐나서 제값 받기가 힘들다고 하더라. 아휴, 군납을 포기하려 해도 이런 문제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워. 엄마 혼자 끙끙 앓고 있지 말고 청년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건 어때요? 우리보다 이런 정보에 빠삭하시잖아요. 청년회장이라고 뭐 별수가 있겠니? 그래도 한번 전화 한번 해볼까? 그럼 좀 기다려봐.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무슨 일이셔? 뭐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지. 뭐든 말씀하셔요. 우리 내년에 군부대 그 수의 계약 그거 비율이 정해졌나? 뭐 아는 거 좀 있나? 내가 요새 그게 걱정이 돼서 통 잠을 못 잔다니까. 어머니 그거요? 그거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그래? 뭐 좋은 소식 좀 있어? 그 강원특별법이라고 들어보셨어? 이번에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우리처럼 접경 지역에 사는 농가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군부대랑 우선적으로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마련됐어요. 그러면 그 경쟁 입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그 수의 계약 물량 때문에 마음 안 졸여도 되겠구먼. 그럼요. 어머니 이제 마음 안심하시고 농사만 열심히 지으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좋은 소식을 왜 안 알려줬어? 혼자만 알고 있고. 나는 어머니 다 아시는 줄 알았지. 어머니 모르고 계시면은 다들 모르고 있겠네. 오늘 또 공지 한번 돌려야겠구만. 그래, 얼른 돌려. 다들 걱정하고 있을 텐데. 고마워. 별 말씀을요. 들어가세요. 왜 뭐래? 방법이 있대요? 강원특별법 덕분에 접경지역 농가들은 군부대랑 직접 수의 계약해서 농축수산물을 직접 납품할 수가 있게 됐단다. 와, 대박! 그러면은 저희만 좋은 게 아니라 군부대도 좋은 거네요? 그렇지. 우리는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좋고 군인들은 좋은 먹거리로 영양 섭취를 할 수 있어서 좋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지. 그럼 엄마, 우리 농사 계획 다시 짜야지. 나도 뭐 도울 거 없어요? 그래? 그럼 우리 저거 마저 하러 가자. 안정적인 군납 판로 확보 덕분에 질 좋은 먹거리 생산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 접경 지역 농가. 앞으로도 국군 장병들의 식탁에 우리 농민들의 먹거리가 안전하게 오를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네, 그동안 접경 지역의 고충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죠. 화면으로도 만나봤지만 특히 군납 경쟁 입찰제로 인해서 군납 농가들의 마음고생이 심했는데요. 단장님, 예. 특별법 시행으로 이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리 도내 접경 지역의 농축수산업 종사자분께서 군부대에 납품하는 계약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의 계약이고 다른 방법은 경쟁 입찰 방법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2년 전인 22년부터
군에 납품하는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비율을 100%에서 점차 줄여 내년인 25년부터는 100% 경쟁 입찰 조달로 전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도내 접경 지역의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은 기존 생산물의 판로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원특별법은 도내 접경 지역의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물론 군부대와의 수의계약 주체는 개인 농축수산업 종사자가 아닌 지역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입니다. 오늘 9월 하천군에서 강원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가 준공되면 지역 농축산물이 공급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네. 또한 도내 군부대 유휴부지도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그 공간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네, 교수님, 도내 군 유휴부지 규모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이유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22년 말 그 기준으로 2,800여 곳의 그 유휴지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 40%가 강원도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그 유휴지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그 고민인데요.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일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의견을 들어보면 이런 유휴지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리고 잘 알려주질 않더라. 뭐 이런 어떤 불만들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이제 그 해결을 이제 하는 이런 방법들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기부대 양여라는 것은 국방부가 지자체에 그 군 유휴 부지의 시설을 내주는 대신에 지자체에서는 타 부지의 시설을 짓고 군 부대에 넘겨주는 이런 형식을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어떤 그런 그 부대 시설 비용이라든지 이전 비용을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미군 공여 부지는 특별법에 의해서 어떤 그런 그 지자체에 이런 그 재정도 지원해주고 특별한 어떤 그런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군 유휴지는 그런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군 유휴 부지가 공공 용도로 활용된다면 어떤 그런 그 국가의 어떤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면 뭐 군 유휴지 활용은 더 어떤 급물살을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군부대가 사용하던 땅은 일반적으로 토양 오염이 심합니다. 그걸 처리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꽤 들게 되는데요. 단장님,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안이 특례로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군부대가 사용하던 땅은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땅 밑에 매설물이나 위험물이 있거나 또는 토양이 오염된 경우가 많습니다. 군부대가 떠난 땅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방부가 이러한 지하 매설물이나 위험물을 제거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자체 예산 확보에 어려움으로 시간이 지체되어 지역에서 적기의 토지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법 전부 개정에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필요에 따라 먼저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고 지자체는 오염 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나중에 땅을 매입할 때 땅값과 상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지역별 실정이나 특수성에 맞게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진 점, 이 부분이 강원특별법 시행에 큰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환경 분야를 준비했습니다. 환경 분야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참, 오늘이 처서래요. 아유, 아직도 이렇게 더운데 가을이 오긴 오려나? 그러게
올 여름은 더위가 참 길다. 더운데 우리 좀 쉬었다 가죠. 그래요. 아이고. 그래도 하늘은 가을 하늘처럼 이렇게 맑지 않고 구름이 잔뜩 꼈네. 꼭 비가 오겠어. 날 선선해지면 설악산 등반도 가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병원에서도 관절에 무리 가는 운동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설악산 등반은 아무래도 무리지. 가고 싶은데 아무래도 안 되겠죠? 아, 빨리 케이블카가 생겼으면 좋겠다. 40년째 첫 삽도 못 두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아이고, 아야, 그러지 말고 이제 그만 집에 뉴스나 보러 갑시다. 강원 매거진 할 시간이네. 그 집 아나운서가 참 잘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해? 응? 지난 3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을 시작으로 급물살을 탔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6년 봄 운영을 개시합니다. 양양군은 오색 케이블카가 운영을 시작하면 보다 많은 관광객이 양양을 여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설악산 케이블카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착공을 시작한대요. 정말? 이것 좀 봐. 드디어 강원도의 수건 사업 하나가 해결되는 건가? 어머, 웬일이야. 그럼 나도 2026년도부터는 설악산 갈 수 있겠는걸요? 그동안 무릎 수술해서 몇 년 동안 못 가서 아쉬웠는데 너무 잘 됐다. 강원도의 수건 사업이 아니라 우리 마눌님의 수건 사업이 해결된 것 같네. 왜요? 자긴 안 기뻐요? 아유, 당신이랑 다시 한번 설악산 갈 수 있다는데 당연히 기쁘지. 안 기쁘겠어요? 설악산 케이블카가 생겨서 교통약자들도 쉽게 산을 오를 수 있으면 탐방객들도 늘어나겠는걸요? 물론이지. 그리고 이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야. 너무 잘 됐다. 2026년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 그러게요. 설악산도 가고. 꼭 가요, 우리? 그동안 강원 지역에 기업이 찾아오려고 해도 각종 규제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잘 추진되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단장님, 앞으로 좀 환경 규제가 완화되면 적극적인 기업 유치도 가능해질까요? 예,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과거 율곡 선생님도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경제활동의 핵심 주체는 기업이며 기업 유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 유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이 결정되고 또 규제 완화는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산업별 생태계는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조성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 유치는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좌우된다고 봅니다. 첫째, 인적 이동 그리고 물류 비용과 관련된 접근성 개선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연장과 순환철도망, 도로 등 구축의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 전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주는 겁니다. 우리 도는 전기와 용수는 풍부합니다. 이번 2차 개정의 핵심인 4대 규제 완화가 산업단지 조성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가장 원하는 행정적 지원과 각종 보조금 등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도에서 직접 환경영향 평가를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긴 건데요. 강력한 권한만큼 강력한 책임도 요구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권한과 책임의 균형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이론적으로는 뭐 당연히 해야지 되는 거고 특히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이 자체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협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욱 그 지역 개발 계획을 신속하고 빠르게 우리 지역에 맞게 할 수 있다는 이런 그 장점들이 있고요. 또 우리 도민들도 적극적인 어떤 그런 그 환영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환경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난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우려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주도가 그 특별자치도가 된 게 1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주도 주민들의 어떤 그 만족도가 50% 이하라고 해요. 그래서 50% 이하라는 것은 그게 이제 가장 어떤 그 주된 원인이 이런 그 난개발 또 환경 어떤 그런 그 오염 뭐 쓰레기의 어떤 그런 그 증가 같은 이러한 부분들에 상당히 어떤 그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원도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유의하지 않으면 제주도와 같은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어떤 그런 그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법의 환경 영향 평가 협의 권한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년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으로 이렇게 둔 거는 3년 동안 시행한 후에 평가를 해서 그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떤 그런 그 권한도 주지만 책임 부분을 동시에 어떤 그런 그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걸 떠나서 우리 스스로 어떤 그런 부분에서 환경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권한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의 4대 핵심 규제 완화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 밖에 다른 부분은 어떤 게 있을지 도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단장님께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예, 도내는 국가 산단이 동해시 부평에 한 곳 있습니다.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국가 산단인 강원 첨단 과학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또 연구개발 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도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유일의 국가관리 무역항인 동해항을 자유무역 지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정 요건 완화 특례도 있습니다. 농어촌 유학,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 교육에 관한 교육 특례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규제 완화 특례가 담긴 동시에 강원도의 환경 보존을 위한 특례도 함께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환경보존협력기금에 관련된 특례도 그 예입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가 또 하나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연구개발 특구인데요. 춘천 원주 강릉을 한 권역으로 통합해 특화 산업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교수님, 강원 연구개발 특구 앞으로 추진력 있게 잘 진행이 되려고 하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사실 우리 그 강원도가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지식 산업이고 연구개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개발 특구가 되면 뭐 그런 우리가 강원도의 어떤 그 취약한 부분들을 대폭 어떤 그런 그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연구개발을 통한 어떤 그런 그 신기술 창출이나 또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사업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연구개발 특구는 그 5개 광역 특구입니다. 그러니까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에서 광역 특구가 있고 19개 강소형 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에 연구개발 특구가 되면 이러한 그 특구들과의 어떤 그런 그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고 특구를 위한 어떤 그런 그 지원 어떤 그 사업들도 우리가 받아오게 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선 우리가 이러한 그 연구개발 특구를 위해서 사실 강원도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그 연구개발 특구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대학, 연구소, 기업이 직접 되고 이제 연계될 수 있는 어떤 이런 환경을 빠르게 조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연구개발 사업의 어떤 그런 그 사업화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어떤 그 기준에 맞도록
어떤 그런 충족될 수 있는 그런 그 노력들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어떤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죠. 강원특별법을 활용해서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강원특별법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가 아까 많은 얘기를 한 것처럼 4대 분야의 중증 규제에 대한 어떤 그런 게 해소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강원도에서 불합리한 어떤 그런 그 처우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해소라고 한다면 한 가지는 앞으로 강원도의 어떤 그런 그 미래 산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 먹거리라고 하죠. 이게 미래 성장 동력을 우리 특별자치도법을 통해서 갖추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게 그 키워드가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 구현이라고 우리는 이런 그 명칭을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지역의 어떤 그런 그 장기 성장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첨단 산업이라든지 아까 연구개발 특구라든지 이러한 그동안 강원도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그 틀을 깰 수 있는 그런 그 산업 미래 전략 산업을 이렇게 구축하는 것이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 구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표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속에는 우리가 앞으로 강원도가 나아가야 될 성장 동력의 기반을 갖추는 것이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 구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강원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정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단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종합 패키지 상품처럼 특별법이 작동하려면 법뿐만 아니라 시행령, 조례, 규칙 등이 모두 정비되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1년을 이러한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결국 4대 규제 완화를 담은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의 본격 시행은 이제 막 2달이 지난 겁니다. 도민분께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엔 아직 이른 시기이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특별자치제도로 중앙의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욱 더 책임감을 갖고 지역 발전과 강원도의 도약을 위해 세밀히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정리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우리가 그 특별자치도 얘기할 때는 늘 특례 얘기를 하고 개발 얘기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많은 어떤 그런 그 치중을 하게 되는데 저는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이러한 그 특별자치도의 성공 모델의 궁극적인 어떤 그런 그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려워지거나 불편해지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전제로 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느리게 가더라도 도민을 위한 어떤 그런 그 특별자치도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특례는 권한이 아니라 우리 도민을 위한 어떤 그런 그 서비스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제주 특별자치도와 다르게 우리 강원도는 기초자치단체를 전제로 해서 같이 가는 이런 그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18개 시군이 함께 가야 됩니다. 18개 시군의 어떤 그런 특색이라든지 18개 시군의 어떤 그런 그 요구 조건들을 충족하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자리해주신 황병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추진단장님,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 자문단이신 홍영득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특집으로 준비한 강원 매거진 7 새로운 강원 특별자치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추후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